안녕하세요, 여비입니다. 아마 제 채널 시청자 중 대다수는 일본 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일본에서 취업해서 일본에서 사는 걸 다들 생각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과는 아니지만 오늘은 일본 취업 관련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취업 시장의 특징입니다. 일본 취업의 가장 큰 특징은 신졸 일관 채용입니다. 기업이 대학 졸업 예정자를 한꺼번에 채용하는 시스템인데, 보통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면 1, 2학년 때는 술만 마시다가 3, 4학년 때부터 이제 취업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또한 큰 특징으로 포텐셜 채용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 예정자는 스펙이라고 하나도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상냥한 일본 사회는 이런 졸업 예정자들을 대량으로 채용해줍니다. 졸업 예정자의 잠재력을 평가해서 돈 주고 키워서 쓰겠다는 마인드입니다. 일본인 학생들을 보면 자격증이라곤 운전면허랑 토익 700점밖에 없어도 다들 잘 취업하는 걸 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의 취업률입니다. 2023년도 자료에 따르면 약 96%의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사회인이 됩니다. 실질적인 완전 고용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대학 졸업하고 몇 년간 뼈 빠지게 취업 준비를 하는 한국과는 좀 다른 부분이 이제 있으며, 최근에는 일손 부족으로 취업생에게 유리한 시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이면 선진국이니까 돈도 많이 벌겠지? 라면서 이제 행복 회로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안타깝게도 보통 이제 평균 1년차의 신입의 평균 월급은 22만엔이며, 여기서 이제 세금이랑 연금 떼이면 약 18만엔입니다. 한국에서 편의점 알바를 해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숫자는 고졸 취업자도 포함한 수치이며, 그래서 좀 적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기업은 22만엔보다 더 많이 받습니다. 그러므로 초봉과 연봉이 이제 높은 대기업에서의 취업 경쟁은 아직도 살벌합니다. 초봉과 연봉이 높은 대기업에서의 취업 경쟁은 일본도 역시 살벌하며 1년에 이제 몇천 개의 지망 이유서가 도착합니다. 이걸 ES, 이제 엔트리 시트라고 하는데, 근데 이 많은 서류를 언제 다 읽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인기 있는 대기업은 학력 필터로 한번 거릅니다. 물론 학력 필터가 없는 기업도 실제로는 있고, 또 이제 모든 기업은 이미지 때문에 학력 필터가 없다고는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학력 필터의 존재는 마치 이제 우송대 철학과 학생이 삼성전자에 못 들어가는 것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초봉도 높고 평균 연봉도 높은 워라밸도 좋은 10A급 일본 대기업은 취업 경쟁이 활발합니다. 일본은 숫자로 서열화시키는 걸 좋아해서 마치 대학 입시처럼 입사 난이도로 편차치를 점수화합니다. 보통 높은 기업들이 10A급이며 인기가 낮은 기업들은 인기가 낮은 이유가 있습니다. 취업할 때 취업 편차치를 참고하시면서 하면은 더 좋은 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옆붕이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본의 신졸 채용 스케줄은 이제 케이단렌의 지침에 따르면은 4학년 3월에 홍보가 시작되며 6월부터는 면접을 보고 10월에는 입사의 약속, 그리고 즉 내정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지침은 이미 죽은 지 오래됐으며 그냥 시체밖에 안 남았습니다. 케이단렌에 들어가지 않은 외작의 기업부터 일본 대기업까지 그냥 이 지침을 그냥 대놓고 개무시하고 3학년 때부터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경쟁을 합니다. 3학년 여름부터 여름 인턴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며 3학년 때 내정을 받는 케이스도 요즘에는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스케줄대로 취업 활동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게이오 나온 그 잘난 니는 뭐 하는데? 라고 물으시면은, 저는 게이오 간판학부 졸업을 앞두고 있고, 그 일본계 대기업 중에 이제 열사에서 입사 약속을 받고, 결정은 한 곳 외에는 이제 내정을 전부 거절한 후에 현재는 이제 포켓로그를 하면서 즐겁게 놀고 있습니다. 한국 대기업 신입 입사 난이도와 비교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존나 쉬운 건 또 아닙니다. 지망 이유서를 진짜 열심히 썼음에도 불구하고 ES의 통과율은 약 50%대였는데, 이게 이제 일본인이 게이오 대학 다니면 일단 면접까지 불러주는 거에 이제 비교를 하면은 약간 뭐 외국인 디버프가 있었나 봅니다. 하지만 면접에서는 90%의 미친 타율을 기록하면서 이제 내정을 10개 정도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일본 취업에 도움이 될까요? 첫 번째로는 일본어입니다. 애초에 일본어가 어색하면은 일본 취업 쉽지가 않습니다. 일본 대학 입학하시면은 일본인들이랑 많이 교류를 하세요. 두 번째로는 자격증입니다. 여러 개 있긴 한데 특히 일상부기 2급 이거 정말 전 추천드립니다. 6개월 정도 이제 빡시게 좀 공부를 하면은 딸 수 있는 일본의 회계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 노력한 거에 비해서 이제 평가가 높은 이제 미친 가성비의 자격증입니다. 외국인을 채용하는 게 조금 걱정이 많은 인사부에게 저는 글로벌하면서 일본 회계 자격증을 딸 만큼 일본어에 문제가 없고 돈도 관련해서 이제 빠삭합니다 라며 어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제 연기력입니다. 제가 진짜 귀사에 들어가고 싶어요 라면서 혼신의 연기를 한 게 크게 작용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느낀 점으로서는 일단 첫 번째로는 학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일본의 채용은 학력보다는 그 학생이 학생 시절에 어떤 활동을 해서 어떤 걸 배웠고 어떤 실적을 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안 좋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그 대학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흥미있는 일을 꾸준히 하셨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ES는 선배한테 봐달라고 합시다. ES를 처음 쓰면은 진짜 정말 형편없는 ES가 완성됩니다. 처음 쓰는 사람들은 특히 ES를 일기 쓰듯이 써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학교 선배나 캐리어 센터에 조언을 구하세요. 저도 자존심 세우면서 하다가 ES를 좀 많이 떨궜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상입니다. 수험생 옆붕이 혹은 이제 취월생 옆붕이들 모두 화이팅 합시다.